우리가 원래 외웠던 공식들이 이 그래프에 다 담겨 있어요. 그래프를 그리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제 그래프를 가지고 공식 유도하는 것도 같이 해볼 거니까. 안녕하세요. 민지캠 아카데미의 민지캠입니다. 하루 1시간은 물리 공부합시다. 오늘 그 운동의 3요소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이제 먼저 운동의 3요소 배우기 전에 이제 뉴턴역학, 이제 고전역학이라고 불리는 뉴턴역학과 현대물리학인 양자역학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고 넘어갈게요. 먼저 뉴턴역학은 우리 그 학생들이 이제 공대 학생들이 이제 배우게 될 4대 역학이 뉴턴역학에 의해서 이제 적용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뉴턴역학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요. 그러니까 동역학, 고체역학, 유체역학, 열역학 이런 것들이 이제 4대 역학이죠. 반면 이제 자연대 학생들, 여기 고전역학도 배우지만 이제 현대물리학이라 해가지고 양자역학을 좀 더 많이 배워요. 자연대 학생 중에서 또 물리학과 학생들 말하는 거예요, 일단은. 그리고 일반 물리학 같은 경우는 일반이잖아요. 제너럴하게 이제 넓은 범위로 다 배우는 거예요. 이제 현대물리학도 좀 배우고, 이제 고전역학도 좀 배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다 포함되어 있어요. 자, 특징을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뉴턴역학은 크기가 커요. 이걸 한문으로는 거시적. 눈에 보일 정도로 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어로는 이제 매크로 스케일이에요, 매크로 스케일. 그리고 반면 양자역학은 이제 미세한 거야. 그리고 미시적. 그리고 영어로는 마이크로 스케일. 이제 크기뿐만이 아니라 속도 차이가 나요. 이제 상대적인 거예요. 양자역학에 비해서 속도가 V가 벨로시티 V를 할게요. V가 매우 느려요. 양자역학에 비해서예요, 알겠죠? 근데 이제 반면 얘는 V 값이 엄청 빨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특징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뉴턴역학은 확실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도 보이고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지 않기 때문에 이 물체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고, 그래서 미래 예측을 위해서 우리 역학을 사용하고 있어요. 반면 양자역학은 이게 너무 빠르고 눈에도 안 보이니까 확률론으로밖에 설명이 안 돼. 그래서 불확실성 원리가 기본이에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너무 빠르니까 여기 위치인지 저기 위치인지를 확실하게 알 수가 없어요. 이 둘이 차이가 있는데, 저희는 그 중에서 이제 확실성, 미래 예측,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거예요. 그래서 행님이 이제 운동뿐만이 아니라 일반 물리학의 열역학이나 다른 유체역학도 배울 텐데, 이런 것들이 다 미래 예측, 확실성, 이 기반으로 푼다는 개념을 머릿속에 두면서 이제 물리 공부하면은 조금 재밌거든요. 좀 더 이해가 더 쉬울 거예요. 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로켓이 있다 합시다. 로켓. 그러니까 이 차이점에 대한 그래프를 조금 나타내 줄게요. 로켓에 일정한 가속도를 준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계속 연료를 이제 끊임없이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간에 따라서 가속도가 이렇게 되고, 속도는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속도는 계속 이렇게 증가하게 되죠. 근데 뉴턴역학의 오류가 뭐냐면은, 속도가 낮을 때는 잘 맞는데, 이제 빛의 속도 C가, 빛의 속도라고 하면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거든요. 이게 언젠가는 이렇게 빛의 속도를 지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속도를 역전할 수 있다가 이제 뉴턴역학에서 나오는 이론이에요. 맞죠? 왜냐면 계속 에너지만 주입할 수 있다면은 언젠가는 빛을 넘어선다. 이게 뉴턴역학이거든요. 근데 이게 속도 낮을 때는 맞지만 이게 빨라지면 이게 틀리게 돼요. 그게 이제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이 이제 소개되면서 이게 틀렸다는 거를 이제 나타내게 됐죠. 그래서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V는 아무리 어떤 물체도 B보다 빠를 수 없다 하거든요.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C가 이렇게 있으면은, 초반에는 이제 상대성 이론도 이렇게 뉴턴역학처럼 이렇게 일자로 어느 정도 맞지만 이제 속도가 빠를수록 이렇게 돼요. 가속도가 0으로 가요. 그래가지고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 일반 물리학 뒤쪽에 보면은 상대성 이론 설명할 때 조금 더 자세히 다뤄줄게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뉴턴 역학을 배우는 거고 미래 예측을 위해서 이 뉴턴 역학을 배우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왜냐면 우리는 운동에 대해서 배울 거니까.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봅시다. 자, 운동의 3요소. 우리가 어떤 물체를 이해하려면은, 그러니까 물리에서 원하는 이제 물리량이 있는 거예요. 물체가 이렇게 이동하잖아요. 운동을 한다 하잖아요. 운동. 그러면은 가속도가 있을 거고, AT 그래프에서 가속도가 있을 거고, 속도가 있을 거고, 이제 거리가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물리에서 원하는 물리량은 이 물체가 색깔이 어떻냐 이거 물어보지 않아요. 색깔은 관심이 없어요. 색깔은. 그다음 이 물체가 취미가 어떠냐 이런 거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체가 원하는 건 뭐냐면은 이 물체의 운동 상태는 어떠냐 이거예요. 운동 상태. 이것만 궁금한 거거든요. 시험 문제도 이것만 물어봐요. 그럼 그 운동 상태를 대표하는 게 이 운동의 3요소예요. 여기 한번 봅시다. 먼저 첫 번째 가속도예요. 가속도 또는 acceleration이라 해가지고 A라고 표시를 해요. 그러니까 A 이렇게. 그 다음 속도는 velocity라 해가지고 V라고 표시를 해요. 그 다음에 변이는 displacement인데 이 S라고도 표시를 해요. 또는 책에서는 X라고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 S는 아마도 내가 알기로는 W는 FS 해가지고 옛날에 1에 대한 공식이죠. 1공식. 그냥 여기서 이 S가 나온 것 같은데 이 S가 무슨 약자인지는 지금 잘 모르겠어요. 알겠죠? 그냥 D라고도 해요. W는 FD 이렇게도 하고 FS라고도 하고 X라고 해도 돼요. 알겠죠? 행님은 이제 S가 좀 익숙하니까 ST 그래프라고 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이 운동 상태를 나타내는 거는 이 물체는 가속도, 속도, 변이고 또 시험 문제에서도 이 가속도, 속도, 변이를 물어봐요. 이 물체가 뭐 T0 여기 보니까 T0 T0일 때 가속도는 얼마인가, T0일 때 속도는 얼마인가, T0일 때 어느 위치에 있는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또 미래에는 어느 위치까지 도달할 때 시간은 얼마인가 이렇게 거꾸로도 물어보고요. 이해돼요? T-일 때를 구해라. 이 시간은 얼마인지를 구해라. 또는 속도가 얼마가 될 때에 뭐 가속도는 얼마인가 이런 식으로 이 운동의 이 3요소만 물어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의 3요소만 알면 이 문제는 다 푼 거예요. 그래서 행님은 그래프 그리기로 모든 문제를 풀 거예요.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모든 문제를 소화할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현재는 속도가 현재 상태를 알 수 있고 현재 상태 알 수 있고 미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가 예를 들어 파란색이면은 현재 상태를 알 수 있고 또 미래의 운동 상태도 알 수 있어요. 이해돼요? 미래.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대표적인 학생들이 이제 경험할 수 있는 미래 예측에 대한 뉴턴 역학은 어떤 거냐면은 내비게이션 있죠. 내비게이션. 이게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경험하는 뉴턴 역학인 것 같아요. 내비게이션 보면은 만약에 서울에서 부산 이렇게 가잖아요. 찍잖아요. 뭐 440km. 그 다음에 옆에 뭐 나와요? 예상시간 가르쳐줘요. 예상시간. 뭐 5시간, 뭐 10분 이런 식으로 가르쳐주죠.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 이게 뉴턴 역학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뭐 400km는 고속, 그 다음에 뭐 40km는 이제 국도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400km일 때는 100km 달리니까 여기서는 대충 4시간이 걸린다. 또는 4시간에서 4시간 뭐 20분 뭐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해요. 왜냐면은 90에서 100으로 달리니까. 그 다음에 국도니까 대충 1시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시간이나 1시간 10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합쳐가지고 5시간 10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제 내비 찍고 하면은 완전히 맞진 않죠. 뭐 1분 1초까지 맞진 않잖아요. 근데 대략적으로 맞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뉴턴 역학도 이제 대략적으로 이런 예측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미래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그래프를 그릴 수만 있다면
그 미래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알겠죠? 우리가 그래프만 이렇게 AT 그래프, VT 그래프, ST 그래프만 그릴 수 있다면 현재의 상태, 운동 상태, 그 다음 미래의 운동 상태, 이거를 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형님이 하는 방법을 그대로 따라와 보세요. 그러면은 물리가 재밌고 쉬울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마지막에 왜 그래프로 그리는지 공식으로 왜 안 풀어? 공식으로 풀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거를 그래프로 왜 그려도 공식을 다 대변할 수 있는지를 조금 설명해 줄게요. 학생들 이제 운동하면서 이제 공식 외우는 학생들도 많이 있죠. 공식을 외우고 또 여러 가지 뭐 파생된 공식, 또 변환 공식 이런 거 많이 외우잖아요. 그런 거를 한 개도 안 외워도 됩니다. 그래프로 그려가지고 풀 거예요. 근데 그래프에 공식이 다 담겨져 있어야 알겠죠? 한번 공식 유도를 한번 해드릴게요. 그럼 AT 그래프에서 등가속도가 일반적으로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요. 등가속도가 만약에 A0 그러면은 이 속도가 초기 속도가 만약에 있다 합시다. 초기 속도가 있을 때에 이렇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초기 거리가 있을 때에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지거든요. 이게 0차, 이게 1차, 이게 2차 함수처럼 나와요. 2차 함수처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프를 가지고 공식을 유도해 볼게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여기에 이제 공식이 있다는 거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럼 먼저 AT 그래프는 등가속도니까 A0가 되겠죠. A0.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한번 이제 적분을 하거든요. 적분. 이제 그래프 그리는 거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요. 알겠죠? 오늘은 이제 그 유도하는 거. 이 그래프에서 이게 면적이 나타내는 게 속도의 변화량이거든요. 속도의 변화량. 델타 V거든요. 속도의 변화량. 일반식을 유도할 거니까 VT 그래프는 이거를 적분을 하면 돼요. 그 부정적분을 하면 돼요. 그럼 AT0 시간에 따라서 그럼 AT0 플러스 적분상수 C가 나오죠. 시간에 따라 적분하면 상수를. 그러면은 적분상수 C는 여기서는 이제 수학에서는 C 컨스턴트라 해가지고 이제 상수를 쓰는데 이 C를 쓰는데 물리에서는 V0라고 해요. V0. 그 다음에 여기 면적이 VT 그래프에 여기서 여기 면적이 이게 S가 돼요. S. 델타 S가 돼요. 이렇게. 그럼 ST 그래프는 어떻게 돼요? 이 면적을 구하면 되죠. 이 면적은 어떻게 돼요? 여기가 이제 임의의 T라고 할게요. T. 그럼 여기가 T죠. 그 다음에 여기 면적이 여기거든요. 델타 V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V0죠. V0. 그러면 이게 T일 때 A0 T죠. A0 T. 그럼 이건 사다리꼴 면적이니까 이 파란 색깔은 윗변이 V0고 아랫변은 여기죠. 여기 아랫변은 V0 플러스 A0 T. 그 다음에 2분의 1에다가 높이는 어떻게 돼요? 높이는 T죠. T. 그 다음에 적분상수 C죠. 적분상수 C. 초기 조건 S0가 있으니까 C 대신 S0. 그럼 이렇게 하면은 이거를 이제 전개를 하면 어떻게 돼요? 학생들이 알고 있는 2분의 1 A0T의 제곱 V0T. 우리가 원래 외웠던 공식들이 이 그래프에 다 담겨 있어요. 그래프에 다 담겨 있으니까 그래프를 그리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제 그래프를 가지고 공식 유도하는 것도 같이 해볼 거니까 다음 시간에 이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할 거예요. 이걸 잘 배우셔야 돼요. 다음 시간 영상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다음 시간 영상에서 모든 문제 푸는 방법을 알려줄 거니까 잘 집중해서 들으세요. 네, 열심히 공부합시다. 수고했습니다.